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아마추어는 남을 상대로 싸우지만 프로는 자신을 상대로 싸운다. 아놀드 베네트. 감사스마일은 프로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스마일TV 애청을 하시는 분들만이라도 프로가 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꼭 자기 자신을 갖다가 꼭 이길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서 제가 어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오건영님의 책을 어제 완독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책을 한번 보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정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갖다 해준 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이 책을 갖다 추천드리면서 어제 제가 딱 두 가지만 제가 이 책을 갖다가 보고 이야기를 드릴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 네 분면 있잖아요. 고성장, 저성장, 고물가, 저물가. 저희 현재 2022년 오늘 10월 25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성장과 고물가 시대, 그러니까 예전에 1970년대 석유파동 시절을 갖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라든지 금을 갖다 투자하는 건 좋고, 주식이라든지 채권은 좀 나쁘다라고 판단을 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저성장, 아니면 고성장, 저물가든지 고성장, 고물가 때는 지금 보시면 주식이라든지 채권, 주식은 고성장, 고물가 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성장 저물가 때는 주식과 채권도 좋은 투자 상품이 된다. 그리고 원자재 금도 원자재 금은 나쁘다.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저성장과 저물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패드의 유동성 공급을 갖다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성장 저물가 시대는 저물고, 저성장 고물가 시대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갖다 잡으려고 지금 하고는 있지만, 조금 힘들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갖다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어서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아지는 자산, 그 다음에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나빠질 수 있는 자산,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별로고 앞으로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자산 중에서 추천드리는 투자 상품은 첫 번째,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아지는 자산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갖다 하시고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자산,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시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정말 그 책을 갖다가 한 권을 읽었는데 제가 요약해서 두 가지 정도로만 오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제가 제 카페에다가도 공유를 했는데 올댓 고양이라는 부동산 분양 청약 정보의 고양시 토백이님의 글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가 드리는 게 또 불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TV를 만들고 이렇게 매일 아침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 드리는 건데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최근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멈추고 안정세에 들었음에도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앞으로 분양가가 떨어지길 희망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청약자를 위해서 분양가 산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안정세에 들었음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께서 이제 글을 포스팅한 게 7월 정도에 포스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10월이다 보니까 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갖다 지금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그 넘어가 주시고 청약자를 위해서 분양가 산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린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귀 기울여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다들 들어보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이야기 좀 드리면 신도시 공공택지지구 및 일부 재건축 재개발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결정 주체는 분양가 심의위원회,
결정의의는 원가 비교를 통해서 시행주체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의의를 찾고 있고, 결정 조건은 택지비라든지 건축비, 가산비를 이 세 개를 합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공시지가가 50% 이상이 폭등하면서 상승 압력을 택지비에 계속 받았고, 그 다음에 모집 공고 직전에 택지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정을 합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감평금액, 토지 보상액과 무관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경쟁 및 추천 입찰에, 그러니까 추천제 입찰에 따른 택지 낙찰액 및 금융비용에 따라서 이게 반영이 되고, 택지비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감평 금액에 따라서 택지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비는 표준공사비의 특화비용 플러스 커뮤니티라든지 적용비용 등 가산해서 들어가고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이제 직격타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건비에 이제 포함돼가지고 건축비가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가산비가 있는데, 친환경 건축 기준이라든지 장수명 건축물 등 기본공사 외 각종 추가 공사비라든지 사업을 위한 금융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높아진다고 하면 이 가산비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택지비라든지 건축비가 이제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 왜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와닿지 않는 부분은, 이제 택지비도 계속 올라가고 건축비도 올라가고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산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분양가는 올라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분양가 상한제랑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랑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랑은 대상이 좀 다릅니다. 대상은 조정지역 이상의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 및 민간택지. 그러니까 민간택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택지 지구, 공공택지 지구,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포함해서 이런 데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정 주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 결정을 하고요. 분양대금 보증 및 유사시 대물 인수를 통해서 청약자를 보호한다. 결정 방법은 주변 신축 비교주택의 10년 이내 비교주택의 80에서 90%를 적용하고요. 시행사가 망할 경우에 보증액만큼 변제해서 정상적인 입주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양가를 갖다가 책정을 하고요. 최근 비교주택이 20년 내에서 10년 내로 변경이 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주변 시세의 몇 프로가 아닌 비교주택과의 세대수, 브랜드, 특화 내용을 분양가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합니다.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15일 이후에 분양가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보증액 한도가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한데,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 분양보증이라든지 규제가 없기에 시행사 마음대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할인 분양이 또 들어가는 거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규제가 없기 때문에 시행사 마음대로 분양가를 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분양했던 고양시의 원당 롯데캐슬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그 다음에 지축 샌덤가드는 분양가 상한제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였는데 지축 샌덤이 좀 쌌잖아요. 그 이유는 이때 당시에 이제 택지비가 2020년이 아니라 이때 이제 지축지구가 택지 조정되는 게 2019년, 18년도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싸게 지금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 반면에 이제 운정 주상복합 6개 택지가 분양가 상한제였는데 여기는 왜 반대로 비싼다면, 여기는 2020년도 이후에 지금 여기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2020년도 이후에 공시지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조금 더 분양가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을 따졌을 때 아무래도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후분양 진행 시에 분양가는 더 비싸지게 된다. 그러니까 선분양 및 중도금 이자 후불제 금액보다 후분양 금액이 낮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왜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있어 후분양을 갖다 진행을 못하냐면, 후분양 분양가는 선분양보다 분양가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청약자가 은행 집단 대출보다 PF, 그러니까 즉 프로젝트 파이낸셜 그런 사업 대출 이자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PF 대출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원을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시기라고 하면 이 주택 공급이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사실 어디에 나오는 분양가가 비싸다, 다음번에 기다릴게요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는 비싸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건축비라든지 택지비가 인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창릉과 같이 이제 신도시 공공택지인 경우에 원가가 오르게 되면 무조건 분양가는 같이 인상된다. 사전 청약자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최근 금리라든지 물가 인상에 따라서 앞으로 1, 2년간은 급격한 분양가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부동산이 약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비각이다 보니까 창릉에 분양하는 그 아파트 분양가가 사전 청약가보다 지금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절대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같은 조건에서 분양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경제가 된다는 암울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서 사전 청약의 경우에 최대한 본 청약이 빠른 곳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고향 토백이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댓글을 많이 안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보면서 이분이 건축 쪽에 근무를 하시는지 아니면 부동산 쪽으로 좀 근무를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정말 최근에 어떤 그런 부동산 정보보다 상당히 와닿는 그런 부동산 정보를 갖다가 카페에다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다가 제가 감사스마일 제가 매니저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일단은 올렸습니다. 공유를 했죠. 아무튼 뭐 일단은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지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이분께서 고양시 토백이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글이 정말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갖다 산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정말 이제 수도권의 분양가는 내려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 청약을 했던 분들은 마음 편하게 좀 기다리시더라도 종잣돈을 갖다 마련해 주시고, 사전 청약 것보다 비싸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마음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했던 것보다 본 청약했을 때 분양가가 그 수준에 맞춰지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분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감사스마일 생각도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종잣돈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내년 뭐 정말 급급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의 이런 시기가, 그리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아지는 자산, 저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아지는 자산이 물론 많겠지만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자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고양시가 지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고양시 부동산, 특히 삼성벨트, 덕양구, 일산 킨텍스 쪽에 있는 부동산은 지금도 물론 킨텍스는 좋다라고 이야기 평가를 하지만 삼성벨트가 지금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자산에 투자를 하시고, 고성장, 저성장, 고물가, 저물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저성장과 고물가로 갈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저성장과 저물가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저성장과 고물가로 갔다가 다시 이제 고성장과 뭐 고물가, 저물가로 또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4분면을 반드시 투자하시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거는 반드시 캡처를 하셔가지고 꼭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의 이런 거시경제라든지 앞으로 내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한번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이 운영하는 부동산 카페도 물론 좋지만 여기 올댓고향에 있는 이 3기 신도시 부동산 분양 청약 정보도 상당히 좋은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도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부동산 정보를 갖다가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개인적인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네이버 TV라는 이쪽의 플랫폼에다가도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구독자 수가 253명이고 제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동영상 수가 348개인데, 물론 유튜브가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유튜브의 그런 영상이 가장 좋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저도 이제 플랫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또 한국에 있는 또 네이버 TV, 또 카카오 뭐 TV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네이버 TV로 해서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만이라도 감사스마일 TV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오늘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일단은 저도 플랫폼을 갖다 다양화하면서 제가 블로그도 감사스마일 TV로 지금 명칭을 갖다 변경해서 하고 있고요. 네이버 TV도 감사스마일 TV고 또 유튜브 역시 지금 감사스마일 TV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스마일이 이제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검색을 하게 되면 하나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지막에 제가 광고를 좀 드렸는데 감사스마일 TV 구독자분들께서는 네이버 TV에 또 가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스마일이 지금 같은 시기에 저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이유가 어차피 이런 시기가 저는 길게 가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빠르면 정말 내년 전반기에 이런 시기는 이제 또 멈춰지고 또 다시 금리가 또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경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세계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시기를 갖다 경험을 하는 것이 더 나가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이라든지 투자하는 그런 시장에서 더 좋은 결과로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고 또 이 또한 시기도 이런 시기도 분명히 저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정말 힘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고 전세가 빠지지 않아서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 집이 매도가 안 돼서 많은 또 고통을 갖다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또한 본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이거를 잘 극복을 현명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는 물론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좋은 그런 이야기를 갖다 컨텐츠를 갖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갖다 또 제가 드리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또 저보다 또 인사이트가 또 높으신 분들 이야기를 제가 공유를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도 잘 들으시고 또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또 지금 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길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